10점짜리 문제를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1등급 만점 받고 싶어?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못하는 거야. 공부는 미친 듯이 해야 돼. 4랑 5 말고 4랑 6은 만족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1등급 4%에 드는 학생들도 틀리고야 마는 공포의 그런 류의 문제. 내가 이해가 갈 때까지. 네, 안녕하십니까. 공부의 비법 2의 신영일입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공부의 비법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을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해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리 영역의 슈퍼 백신, 본명보다 더 유명한 그 이름, 수험생의 삼통령 삽자루.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on.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삽자루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삽자루라는 타이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형철이라는 본명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삽자루라고 알려진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제가 그 수능에 최적화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 성적이 또 잘 오르고 그래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학생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 도구와 같은 삽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 퍼준다. 아.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주제는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이거 센데요. 앞으로의 강의 인생이 괜찮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죠. 안 보이면 예. 돌팔매 맞아가지고 예. 네, 본의 아닌 은퇴한 꼴이 되겠죠. 여러분 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삽자루 선생님의 강의를 오늘 강의 이후에 또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뭐냐면은 작년에 3월 달에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언어 영역 4등급 맞았어요. 수리 영역 6등급, 외국어 영역 4등급 이렇게 맞았던 학생입니다. 집은 여주에 살았어요. 노량진으로까지 와서 공부를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언어, 수리, 외국어 전부 다 1등급이죠. 모든 영역을 전부 다 몇 등급을 맞아버렸다? 1등급을 맞았더라고요. 같은 학생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 학생만 아는 그런 공부 비법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여러분들은요, 그 공부 비법을 몰라서 이 모양 이 꼴인가? 얘기 좀 해봐. 그런 비법이 있어, 없어? 누나, 있어, 없어? 네네네, 없다고 하잖아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까지 거의 10몇 년이 있으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 아니어야 됩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뭐냐면 7등급, 8등급, 6등급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저는요 해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리 포기하고 싶어요. 김장 단 거? 아니 여기서 포기가 왜 나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공부는 미친 듯이 해야 돼.
그래서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도 별로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 왜? 근본적인 진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시키시는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학습지 다 초등학교 때 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내려주세요. 굉장히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학습지가 뭡니까? 학습지 선생님이 한 100여 명의 학생을 관리합니다. 오늘 가가지고 학습지 받아가지고 채점 땡골뱅이 해줘요. 틀린 거 좀 설명해주고 다시 그 다음날 거 나눠주죠? 우리 애가 한 번도 X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땡골뱅이야. 어머니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좋았죠? 신동이나 생각했어요. 욕났어요. 우리 집에 욕났어요. 근데 우리 집에 욕났는데 다른 집도 다 용이 난 거야. 왜요? 왜? 이 학습지의 생리상 말이죠. 최소한 100군데는 아니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는데 틀리면 설명해 줘야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 회사에서 학습지를 낼 때는 당연히 어떤 내용을 냈냐? 단순 계산 문제와 암기를 냅니다. 근데 연산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들어서 때문에 이렇게 막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학습을 시켰죠 매일. 교육과정 평가원이 발표한 7차 개정과정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목표가 뭐냐? 인문계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워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겁니다. 자유계 학생들한테 뭐라고 써있냐면요. 추론 능력을 길러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다는 거예요. 계산 능력, 추론 능력,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4개의 능력입니다. 4개의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요. 1번부터 30번까지 있는 문제들이 다 같은 문제인 줄 알아. 다 같은 문제인 줄. 부모님들도 다 같은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다른 거야. 물어보는 게 다르고 능력 측정이 달라.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공부 파법, 그거에 맞는 능력 배양 방법으로 해야 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리다 외우고 계산하고 아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 학습지가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1, 2학번 변성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양치기보다는 기본 개념부터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에 갔어요. 교과서를 봤지 않습니까? 예. 교과서 한번 생각해 봐봐. 어떻습니까, 교과서? 내용이 알찬가요? 내용이 알찰 수가 없어요. 교과서가 일단 출판사에서 학교로 채착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싸야 돼요. 가격이 싸려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해집니다. 그 좋은 책이 되면은 참고서가 안 팔려. 참고서를 팔으려면 내용이 좀 부실해야 돼.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이 조금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교과서를 만들 출판사에 참고서를 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 개념 설명은 좀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있습니까? 단순 계산 문제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과정, 그런 문제들이 별로 들어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 것이요. 그래서 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이 또 말이죠. 애들이 귀가 또 팔랑귀예요. 애들만 팔랑귀가 아니고 우리 또 어머님도 팔랑귀시네. 이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애는 성적이 7등급이요. 근데 학원을 보낼 때 꼭 물어보시죠. 서울대 몇 명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그게 애하고 뭔 상관이요. 우리 애 7등급인데. 그리고 애한테 책을 사줘서 야야 너 이 책 읽어봐라 한번. 서울대 간 뭐 150명의 학생이 추천한 도서다 하면서 줘요. 7등급하고 1등급하고는요. 대뇌 구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극복을 못해요. 우리 애가 성적이 나쁘니까 가외를 시키시겠대. 가외를 시키는데 꼭 서울대생한테 가외를 갖다 받으려고 그래요. 서울대 의대 애들, 서울대 공대,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법대 이런 애들한테 가외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서울대 법대 다니네. 걔는 한 번도 그런 등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신동소리 듣고 자란 애들이에요. 과부가 돼야 호랩의 마음 이해하지 않습니까? 7등급의 마음을 이해 못해. 이것 내용을 모른다라는 것을 몰라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왜 얘는 이거를 모를까를 자기가 깨닫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법대로 그걸 갖다가 적용시키려고 해요. 대뇌 구조가 조금 다른데 사실 좀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자기의 지금 현실과 능력에 맞는 이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됩니다. 선생님, 저 이과인데요. 작년 수능에서 수리 가형을 6등급을 받았어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계산형 문제를 잘 못 푸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읽는데 1분이 넘게 걸려요. 읽다가 헷갈려서 다시 처음부터 읽고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한마디로 중하위권이야. 한 7등급쯤 돼. 7등급 되는데 올해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요. 능력 대학에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지나친 욕심은 일단 자제하시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수리 영역 3등급을 일단 맞으시는 거예요. 일단 3등급을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계산 능력을 결판을 지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2점과 3점의 합이 얼마입니까? 48점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 능력 문제는요. 기본 개념과 이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과 단순 계산, 계산은 또 우리가 또 전문가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익히시면 일단 50점 근처는 맞는 거예요. 또 4점짜리에도 쉬운 4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점짜리에는 문제 한 두어 문제 비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간당간당 3등급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계산력을 물어보는 문제를 갖다 전부 다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 필요하다고요. 그 개념을 뭐 하셔야 돼요? 익히고 익힌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산력을 요구하는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 고등학교 교과서는 말이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치면 수학능력 시험에서 물어보는 이 3점짜리 계산적 문제들은요. 4단계부터 12단계까지를 필요로 합니다. 즉,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일부는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를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못 풀 수 있는 문제들이 3점짜리에서 단순 계산형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학원 다니셔야죠. 학원 다니셔야 돼요, 학원. 학원 다니셔가지고 11, 11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학원에 갔더니 1부터 30까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11과 11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갔는데 학원 원장님께서 학원 강사한테 하시기를 2달이면 확실히 끝낼 수 있니? 네, 2달이면 확실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10달 하라고 시켰어요. 왜? 학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걸 시키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시간을 뺏은 거예요. 8개월의 시간을 뺏어서 결국 그 학생이 자기가 나머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 겁니다. 대책은 무엇이냐? 교과서만으로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학원 다니는 것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잘못하면은 아예 10개월을 날리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7차 교과과정과 7차 개정과정 총 지금 8년 정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거기에 있는 2.3점짜리 문제는 400여 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문제 된다고요? 400여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400여 문제만 제대로 풀 줄 알면 나머지들도 다 풀 수 있나? 다 풀 수 있어요. 200문제만으로도 충분해요. 교수님이요, 새롭게요, 3점짜리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형 문제 내려고 봤더니 3년 전 다른 교수님이 내셨어. 5년 전에 교수님이 내셨어. 어쩔 수 없이 반복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거 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일단, 인문계 8주면 됩니다. 자연계 10주면 돼요. 3점짜리 문제를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하루에 절대로 2시간 이상을 수리를 하시면 안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2시간씩만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이요? 2시간. 근데 처음에 할 때는요. 이 7등급들은 머리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있는데 이 톱니바퀴가요. 녹이 심하게 쓸었어요.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요. 처음에 1주에는 시간이 한 3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요. 3시간씩 걸리지 않고 몇 시간에? 2시간에 할 수 있어요. 월, 화, 수에 공부한 것을 토요일 날 다시 복습하시는 겁니다. 목금에 한 거 하고 토요일 날 다시 복습한 거 있죠. 합쳐서 일요일 날 다시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3점짜리를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계산력은 8주면 됩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여러분 성적표에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수리 영역 밑에 3자를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So maybe it's true that I can't live without you. And maybe two is better than one. But there's so much time. 오늘 마지막으로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추론 능력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 추론 능력이에요. 자, 요 문제들도 전형적인 무슨 문제입니까? 추론 능력 문제예요. 자, 우리 저 신영일 MC님. 예. 문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번) 검은 타일과 흰 타일의 개수가 같다. 그만 읽어주셔도 네? 돼요.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아, 예. 그렇게 읽으셨는데도 시간이 1분이 넘었어요. 벌써요? 네. 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은요, 아나운서님처럼 그렇게 8줄을 갖다 쭉 읽어나가지 못합니다. 6줄 읽지 않습니까? 그 앞에 뭐 했어요? 까먹었어요. 그 다시 뭐 합니까? 다시 가서 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 대학을 안 가겠다, 야. 이 문제는요, 문제를 읽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대학 가기를 포기한 거예요. 추론 능력 문제를 읽으려고 하면은 본인 생각은 이거예요. 아, 이 말을 이해해가지고 답을 내려는구나. 즉, 이 문제를 이해 능력 위주의 문제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오판을 한 거예요. 절대로 이해된다, 안 된다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산 능력 문제나 아니면은 이해 능력 문제나 문제 해결 능력 문제라고 판단한 학생한테는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앞에가 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원리에서 표출되는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리는 필요가 없어요. 추론 능력 문제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규칙성을 누가 빨리 찾느냐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노 원리. 노 원리. 예스 규칙. 예스 규칙. 그래서 딱 봤더니 어이고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타일이 있죠? 타일의 개수가 2의 제곱개 있습니다. 그렇죠? 검은 타일 몇 개 있어요? 3개. 흰 타일 몇 개 있어요? 1개. 그 다음엔 타일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타일은 4의 제곱 16개 있죠? 그러면 검은 타일 수 셀 수 있죠? 흰 타일 수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일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6. 타일 개수가 6의 제곱 36개 있고 검은 타일과 흰 타일 개수 구할 수 있겠죠? 검은 타일의 개수에서 흰 타일의 개수를 빼는 거예요. 맨 첫 번째 그림은 검은 타일은 흰 타일 빼 몇 개 있습니까? 2개. 그 다음에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4개. 그 다음 뭐 있어요? 6개. 그 다음은 마이너스 8개 있네요? 근데 규칙성이 뭡니까? 2468이에요, 2468. 그런데 홀수번장의 부호는 뭐고? 플러스고. 짝수번장은 마이너스. 퓨마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니. 그래서 야, 타일 400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니 물어봤어요. 400은 뭡니까? 20의 제곱이에요. 짝수 다 짝수입니다. 몇 번째? 10번째 그림입니다. 근데 얘는 홀수번째 있었어요? 짝수번째 있었어요? 짝수번째. 앞에 뭐라고 썼어요? 마이너스 20이라고 써 있습니다. 검은 타일에서 흰 타일을 뺀 게 마이너스 20개입니다. 흰 타일이 검은 타일보다 몇 개 있다? 20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개념을 이용한 단순 계산 문제 8주 동안 하셨죠? 그래서 6월 평가원에서 간당간당 3등급 맞았습니까? 찍어서 몇 점께 더 맞았습니까? 추론 능력 문제 2문제를 맞춤과 동시에 그는 짠짜라잔 2등급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3등급 학생들 아니면은 2등급 학생들 4등급도 좋습니다. 제가 추론 능력은 어느 정도로 해결하겠는데 정말 어려운 이해 능력과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부분을 상위권 수리의 표준 남희종 선생님에게 그 다음 제가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IQ 173 카이스트 천재 수리 공략법 수리 퍼스원 남희종. 안녕하십니까, 남종입니다. 일단 제 자랑부터 좀 할게요. 서울과학고 2년 만에 졸업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수학과 졸업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7등급 이하 학생들과 두뇌 구조가 다른 그 사람입니다. 사실 문제 풀다가 잔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요. 다 풀고 자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재수없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네, 재수없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재수없는 게 사실인데, 자, 여태까지 답자 선생님께서 뭐 시험 치다가 자는 친구들에게 비법을 제공했다면 전 지금부터 시험 치다가 시간이 모자랐던 친구들에게 비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시험 칠 때 보통 시간들 부족해 봤죠? 부족해 본 적 있던 사람? 진짜? 아, 그랬군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노력이 약간은 부족하다는 건데 노력만으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 그 한 방울,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비법을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딱 한 문제 때문에 1등급을 놓쳐요.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 2등급인데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두 가지 문제 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 능력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원 통합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해 능력 문제고 단원 통합형 문제고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이 완성되기 직전에 좌절해 나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이해 능력 문제입니다. 2011학년도 11월달 수능에 출제되었었던 대표적인 이해 능력 문제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 좀 느낀 바가 있죠? 못 풀겠다 싶은 마음이 딱 들죠? 보자마자 그 자태만 보더라도 뭔가 좀 세 보이고 복잡해 보이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런 문제가 이해 능력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수능 시험에 출제될 때가 최초로 전국에 공개되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 세상에 없었던 문제를 교수님들끼리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서 드디어 상위권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정말 마지막 문제로 출제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잘 보시면 저런 이해 능력 문제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발견되게 됩니다. 밑줄 그어진 부분을 잘 봐주세요. 이라 하자, 예를 들어.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한 거죠. 수학하는 사람들은 부연 설명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지 구구절절하게 F2는 2란다, F3은 5란다, F4는 6이란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예를 들어 라는 필요 없어 보이는 문장이 이 문제에 등장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되는 첫 번째 공부의 비법입니다.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줘야 되고요. 해답지 주지 않아야 되고요. 오답 노트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류의 이해 능력 문제를 푸실 때는 절대로 답을 보지 말고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좋으니까 끝도 없이 예를 들어가면서 무조건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푸시는 겁니다. 문제 주어졌는데 얘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스스로 얘를 찾아보기도 하는 겁니다. 숫자도 넣어보고 이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구해나가는지 풀어보고 얘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그 복잡한 정의의 이해도를 조금씩 올려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또 풀고 또 풀어보시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혼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설지나 답을 보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그 문제에 관련된 자세한 해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의 구구절절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 능력이 길러진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이해가 간 거죠. 그럼 또 다른 새로운 이해 능력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못 푸는 거죠. 그러면 또 답을 봐요. 이건 이런 거구나. 또 답을 봐요. 그래서 만 문제를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전히 이해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 능력 문제를 기르시려면 내가 정말 도저히 못 해먹겠다. 1년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공부했는데도 못 해먹겠다. 라고 할 때까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죠? 몰랐단 말입니다. 그럼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어차피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는 절대 시험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정리해놔봤자, 그럼 다시 봐봤자,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 그 문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또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항상 시간을 얼마나 투여할 것인가, 답을 볼 것인가, 오답 노트를 정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문제의 특성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해 능력 문제가 유독 다른 능력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올해 킬러 문제. 킬러 문제 아세요? 킬러 문제? 1등급 학생들도 무수히 잘려나가는 말 그대로 킬러 문제. 정말 1등급 4%에 드는 학생들도 틀리고야 마는 공포의 그런 류의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올해 이해 능력에서 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이요? 그런 거 생각 안 했네. 꿈이요? 모르겠어요. 킬러 문제 아세요? 킬러 문제? 1등급 학생들도 무수히 잘려나가는 말 그대로 킬러 문제. 정말 1등급 4%에 드는 학생들도 틀리고야 마는 공포의 그런 류의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올해 이해 능력에서 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작년도 수능에서 킬러 영역을 담당했던 문제입니다. 가형, 나형 할 것 없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서 1등급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다 날아갔던 문제. 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네 글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가 들어있죠. A는 4, B는 5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A하고 4랑 B랑 5는 숫자는 4랑 5 말고 1이랑 2를 줬어도 괜찮고 0이랑 2를 줬어도 괜찮고 다른 숫자를 줬어도 되는데 유독 하필이면 4랑 5를 준 이유는 뭐라고? 4랑 5가 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고 4랑 5라는 사례를 분석해서 저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준 거라는 뜻입니다. 저게 킬러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저 문제 푸시면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당장 풀면 못 풀겠죠? 자, 못 푸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끄덕끄덕하면 안 되지. 못 풀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끝까지 고민해보고 4랑 5 말고 4랑 6은 만족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4랑 7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해가 갈 때까지 내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지만 최상위권 학생, 드디어 킬러 문제를 정복하는 그런 학생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제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희 아들은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아, 그렇군요. 예, 일찍 자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집 일단 한권 사세요. 그리고 어머니 형광펜을 딱 드십니다. 형광펜을 들고 책장을 계속 넘기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라는 문구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한 문제집을 다 찾아봤자 고작 10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10문제는 그 친구에게 정말 이해 능력을 기르는데 금과 억조, 너무 귀한 무기가 될 겁니다. 네. 수학 문제 풀 줄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찾을 수 있으시죠? 형광펜을 쓸 줄 알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나중에 성적이 더 올라서 그런 킬러 문제도 풀어나가게 되고 진정으로 만점을 갈 때 어머니 역할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원 통합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느낄 겁니다.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뭔가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보다는 좀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도대체 수학 용어들이 마구마구 등장하고 기억, 니은, 디귿 각각 막 명제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단원 통합형 문제,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단원 통합형 문제, 어떤 문제인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단원이 통합됐다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있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있고 그 시험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죠. 수학력 시험은 완전히 달라요. 어디지? 시험 범위가 어디지?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공부한 모든 수학이 다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잘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 문제를 풀어요.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 친구들은 저 문제 보고 쫄지 않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연속, 불연속, 적분, 미분, 그리고 방정식까지 온갖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몇 점? 4점밖에 안 돼요.
그럼 각 단원별 몇 점씩이야? 1점도 안 되는 거. 1점씩이죠. 시험 1점짜리 문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일 쉬워도 2점이에요. 2점짜리 풀 수 있죠. 그럼 1점짜리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단원이 섞인 문제들은 대신 잘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으로 각 단원들은 쪼개보면 그 단원 문제만큼은 대단히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 이 문제에 차이점이 있으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략입니다. 자, 이게 이해 능력 문제 해결 전략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단원 통합형 문제는 반대입니다. 자, 좀 다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시면 아주 엉뚱한 공부법을 갖게 됩니다. 제대로 아셔야 돼요. 단원 통합형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모르겠다. 단원이 섞여 있어가지고 쪼개서 문제를 풀어봤는 했는데 미분과 적분이 섞여 있는 바람에 못 풀겠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바로 답을 보고 설명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시간을 더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원 통합형 문제들 중에는 완전히 쉬운 것만은 아닌 게 미분 따로 나오고 적분 따로 나온 완전 찢어진 통합형도 있지만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묘하게 섞어버린 아주 고난도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건 모르겠다. 어렵단 말이죠. 자, 근데 일단 답을 안 봐요. 그리고 내가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직접 생각해 봅니다. 여태까지 역대 최고의 수학자들이 만들어온 미분과 적분을 지가 수능 시험장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한번 봤는데 모르겠다. 모르는 거예요. 내일 봐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르는 거야?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답을 보고 해설을 보기 전까지는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보고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알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오답 노트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은 반복 출제되고요. 의심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같은 경우 2010년, 11년, 11년, 12년, 10년, 11년, 12년, 9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답노트를 정리해 놓으시면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수능 시험지에 박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걸 보고 똑같이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가장 필요한 건 첫 번째, 나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를 만나면 웃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내 친구들이 그냥 풀어주는, 가끔 내가 감탄하면 되는 그런 문제니까. 문제도 너무 길고 복잡하고 못 풀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문제를 못 풀면 이유로 생각하세요. 혹시 얘가 들어져 있는데 내가 그 얘를 모르는 건 아닌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닌지, 왜 모르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어떻게? 어떤 건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건 시간 투자하지 않고 단원 통합형 문제에서 번 시간을 이해 능력 문제에 투자하면서 이해 능력 문제에서 만들지 않았던 오답 노트를 단원 통합형 문제에서 오답 노트로 만들어서 정리하면서 다시 나올 시험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단원 통합형 문제 잘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으면 자신감의 표현으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고민을 빠른 시간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속성 상담 애정쌤. 찍는 것도 요령이 있나요? 질문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요령인가요? 찍는 요령이요? 네. 이런 거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요.
찍는 것도 요령이 있나요? 질문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요령인가요? 찍는 요령이요? 네. 이런 거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요. 자, 이 합답형이라고 있어요. 학생들 굉장히 어려워하죠? 네, 선택지 보면 1, 2, 3, 4, 5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보시는 거예요. 네. 기억이 3개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아, 예. 기억이 3개 있으면 뭐라고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예. 논리적인 겁니까? 네, 논리적인 거예요. 기억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네. 만약에 기억이 틀렸다 칩시다. 이해하십니까? 기억이 틀렸다 치는 거예요. 원래 기억은 어려워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기억이 틀렸어요? 그럼 누가 답이에요? 2번 아니면 5번이 답이죠. 결국 니은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만 확인하면 하면 돼요? 디귿. 디귿. 그러면 너무 쉬운 기억은 확인해 보면 그보다 훨씬 어려운 니은을 확인해 볼 필요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하, 예. 기억이 3개 있으면 무조건 기억은 맞다. 그래서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을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일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선택지를 보면 기억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때 기억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 2개면? 네. 오. 왜? 기억이 2개 있었으면 선택지가 기억 니은이나 기억 디귿이었다 칩시다. 예. 그러면 기억 니은이었으면 니은을 확인했더니 니은이 뭐였어요? 틀렸어요. 그럼 무조건 뭐가 답이에요? 기억 디귿이 답 아닙니까? 예, 예. 제일 어려운 디귿을 풀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선택지를 뭐 한 거예요? 잘못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이 2개면 기억은 무조건 뭐 했다? 틀렸다. 박수. 예. 뭐 주관식도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주관식 때는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이 예. 1이나 0으로 찍었습니다. 그쵸? 또는 뭐 마이너스 1도 있고. 네, 마이너스 1도 있고요. 예. 근데 요즘에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1이나 0으로 찍는데 아닙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다 해봤어요. 주관식 정답 1등은 17입니다. 2등은 19예요. 아니 이게 무슨 로또 번호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이거 정확합니다. 역사적으로 17이 더 많았어요. 최근 들어선 19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기 취향대로 유행을 따를 것인가 전통을 따를 것인가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19 쪽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EBS 교재 꼭 풀어야 한다.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한 달 하고 10일 있다가 예. 대선이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예. 그 정권에서는 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네. EBS에서 많이 내겠다 했는데 예. 막상 EBS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연결이 낮았어요. 예.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EBS 하나도 안 넣었어. 그랬을 때 최소한 그 여당표가 한 50만 표 떨어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올해는 무조건 예. EBS에서 체감 연계율이 높게끔 문제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꼭 풀어주십시오. 이야. 그러나 네. 기출을 푸시고 난 다음에 네. 풀으셔야 되는 겁니다. 속성 상담 애정쌤이었습니다. 이제 저 시간이 정말 우리 수험생들은 1시간 1시간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 전까지 어떻게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황금 로드맵 공개합니다. 숙보자의 사통령 삭제로와 상위권의 표준 남유정의 필살 전략 황금 로드맵. 수리 정복을 위한 황금 로드맵을 기억하라. 수험생 여러분, 하하, 모두 대박나세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7등급 애들이 말이죠. 탈주 열심히 했습니까? 네. 6월에 평가원 치렀죠. 점수가 쭉 올랐어요. 3등급까지. 예. 그 나머지 능력을 네. 배양시켜서 9월에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2등급은 1등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되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아. 교만해지게 되고 그때가 주로 학생들이 탐구 2를 공부할 때다 보니까 예. 이 수령역의 능력이 급조된 능력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 조금씩 감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감을 다시 떨어지지 않게끔 예. 마지막에 10월 달에 정리를 최대한 예. 열심히 하도록 하셔야 되죠. 그렇군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끝으로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1부터 10까지 교과서, 네. 학원은 1부터 30까지, 필요한 건 4부터 12까지니까 네네. 이 3점짜리 문제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들 TVN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남 선생님도 뭐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예. 어머니들께서 직접 형광펜으로 칠하시면 번거로우시니까 네.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문제들 역시 TVN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이 있습니다.
TVN과 삽자루 선생님 그리고 남희종 선생님이 함께 준비했는데요. 수험생을 위한 마음으로 정말 한자 한자 정성을 들여서 적은 수리 비법서를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라도 맞선다면 이겨내는 용기 가진 너 사랑스러운 너의 모습 네 웃음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점수가 팍팍 오를 것 같아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공부의 비법 화이팅!